이제 토요 랭킹쇼가 뽑은 핫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IAEA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어젯밤 우리나라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사람들로 공항을 빠져나오기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일본 측의 오염수 처리 계획을 검토한 결과 배출 기준을 충족하며 삼중수소의 경우에는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를 달성함으로써 IAEA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 상황 발생 시에는 신속한 통보, 상황 공유를 위한 체계 마련도 추진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정혁진 변호사, 그리고 박상규 채널A 개건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 입국하자마자 격렬한 항의 시위에 부딪혔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국제기구 수장급 외교 사절이 이렇게 난항을 겪으면서 들어온 사례가 또 있을까요? 저는 거의 기억이 없습니다. 네. 아마 IAEA 차원에서도 이렇게 어떤 나라에 가서 이런 식의 항의 시위를 받아본 적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IAEA는 국제원자력 기구는 유엔의 하나의 전문 독립기구입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전문가들이 모여서 핵 관련된 문제라든지 원전 문제라든지 또 원전 안전 문제라든지 이걸 지금 논의하는 전문 기구고, 이번에 그로시 라파엘 사무총장은 이제 아르헨티나 분이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데 이런 대접을 받아보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특히 일본에서도 사실은 이런 대접도 받지 않았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제 일본에 갔다가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왔다가 그다음에 이제 태평양 도서국가 거기를 방문하기로 돼 있습니다. 예. 이번에 6차례에 걸쳐서 IAEA가 이제 검증을 했고 그 최종 결과를 일본 측에 설명을 했고 또 우리나라에 와서도 이제 우리나라에 설명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김포공항에 저렇게 나와서 특히 저렇게 극렬하게 저항 운동을 했는데요. 저는 결국 이 원인은 결국 민주당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최근에 IAEA가 마치 무슨 돈을 받고 하는 것처럼 또 IAEA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자체는 저는 성립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IAEA가 일부 지금 좌파 이 인터넷 매체에서 돈을 받았다는 허위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네. 다 사실무근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밝혔고요. 또 더군다나 IAEA라는 기구는 굉장히 중립적인 기구고 특히 각국에서 분담금을 내서 운영하는 기구입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미국과 그다음에 중국 이 1, 2, 3위, 그다음 3등은 이제 일본, 우리나라도 이제 한 2.7% 정도 내고 있어요. 그런 나라인데 IAEA가 과연 아무런 근거 없이 저렇게 IAEA 사무총장에 대해서 항의 시를 벌인 것은 일부 정치인들의 IAEA에 대한 전 선동이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과 또 박진 외교부 장관 등과 면담이 예정된 그로시 사무총장, 야당과도 만나기로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In the Republic of Korea, because of the vicinity with Japan, I have been very attentive to the South Koreans' views and concerns, and I will do so happily. I think I should meet with everybody that has, of course, relevant interlocutors that have views on this. 네, 최진봉 교수님,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내고 있는데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만남을 통해서 IAEA가 제출한 보고서도 사실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질문을 하겠죠. 예를 들면 IAEA가 실효 채취도 3번 하기로 했는데 1번밖에 안 했고
또 하나는 일본이 준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쭉 했어요. 그리고 뭐 다 알려졌지만 거표지에 보면 IAEA는 책임을 질 수 없다. 어떤 내용에 대해서 도쿄전력이 다 책임을 지는 거다. 그렇게 명확하게 명시를 했고 예. 이건 어쨌든 도쿄전력이 IAEA의 용역을 IAEA가 조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하는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한 의문점들에서 질문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그로시 사무총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의원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과도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야당이 전문가들 함께 들어가서 대화하는 과정에 있어 질문하고 질문된 내용에 답변 받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IAEA가 제대로 검증을 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걸 따져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반대하고 있으니까 반대하니까 왜 반대하는지 하는 부분들을 그로시 지금 사무총장한테 얘기할 거고 또 본인이 결과물을 가져와서 일본에 건넸는데 그 결과물에 대한 분석된 내용 중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질문들을 주로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한 내용들을 뭐 녹취를 하든지 뭐 저는 생중계하면 좋겠는데 생중계는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럼 그 내용들에 대해서 발표를 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칠 거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날카로운 질문도 하고 과학적 부분에서 검증이 제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한 질문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님 궁금한 것은 만약 민주당을 만나서 충분히 소명이 안 됐다. 그리고 뭐 다른 걸 다시 요구를 한다. 그럼 IAEA에서 다른 입장을 내놓을 수도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네. 저 역시 최진봉 교수님처럼 이게 생중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야당과 만났을 때 과연 누구 말이 더 설득력 있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제 생각에 과학하고 정치하고 부딪히면 어느 게 이기겠습니까? 과학이 훨씬 더 전문적이기 때문에 과학이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야당이 이 그로시 사무총장 만나가지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그 IAEA의 보고서를 반박할 수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런데 그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미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근거를 댔을 텐데 제 생각에 야당에서 제시하는 근거는 별로 그렇게 설득력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지금 IAEA의 그 보고서를 깡통 보고서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주장만 있을 뿐이지 근거는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어찌됐든지 간에 전문가들은 변호사들도 그 법률 의견서 쓸 때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질 수 있도록 그 장치를 해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AEA의 보고서에 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반드시 책임을 질 수는 없다 이 이야기 써놓은 것은 상투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또 꼬투리를 잡는다? 그거는 변호사 출신의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 있는 민주당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